자,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입니다. 이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공부할 때는 자, CF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즉, 접견교통권의 주체를 피의자 피고인으로 보았는가 변호인으로 보았는가에 따라서 법적 근거도 달라지고 법령의 제한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보죠. 자, 체포 구속된 그랬는데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죠. 가족 친지를 만나고요. 자, 이런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하며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뭘 한다?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접견교통권이라고 해서 접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접견도 보장하고요.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요. 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죠. 자, 밑에 근거를 봅니다. 근거에서 헌법 동그라미. 자, 읽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이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체죠. 주체. 그러면 올라가 보시면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만납니까? 그쵸? 변호인을 만나죠. 즉,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변호인 나와 있죠?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은 헌법에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은 헌법에는 없고 형집행법에는 나와 있어요. 다음 보시면, 자, 이 부분 볼까요? 형사법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사법 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데 이 사람이 주체죠. 이 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친체가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잖아요. 피고인 피의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접견하고 그리고 수수하고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12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가 주체이고 변호인이 상대방이었죠. 근데 형사법에 가면 주객이 전도되죠. 전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이 변호인에는 방금 보았듯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요. 어디에 나와 있다? 형사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피의자 피고인은 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고 지금 깜빵에 가 있죠.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제한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갈구하는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은 죄를 저지른 당사자도 아니고 깜빵에 가도 관가 있고, 즉 법률적으로만 조언을 해줄 뿐이지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갈구하는 접견교통권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은 헌법에서 강력하게 보장해주고 있지만 변호인은 그보다 한 단계 격화된 형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도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변호인 과죠. 그리고 비변호인 과이고요. 이 두 개는 주체가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이지만 옆에 있는 변호인은 이 사람이 주체인 거죠. 그렇죠?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비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형사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자, 성질 볼게요. 성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피고인 피의자죠. 동그라미 2번은 변호인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형사법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만날 때는 헌법 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쵸?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보장이다. 누구랑 만날 때? 변호인과 만날 때. 이것은 절대적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절대적 보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처분이라든지 법원의 결정, 법령에 의한 제한도 일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100% 보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여기 변호인과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절대적 보장이기 때문에 법령 제한, 법원 제한, 수사기관 제한이 일절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변호인과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왜? 절대적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미결수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냐? 방금 봤잖아. 헌법에 나와 있다고. 근데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변호인은 그렇다 치고요. 변호인은 절대적 보장이지만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꺽쇠 1번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누구야? 약간 미결수. 그쵸? 미결수. 이 미결수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그렇지만 변호인이 아닌 자 만난다니까요. 아닌 자. 누구? 가족과 친지. 가족과 친지는 올라가 보시게 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다. 행복추구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것도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미결수니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잖아요. 그 조항 무죄추정을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 제27조 4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아니지만 간접 규정에 해당하는 10조라든지 27조 4항이라든지 이 두 개의 근거 조문에 따라서 이 미결수가 변호인 아닌 자 만나는 것도 헌법 10조 헌법 제27조 4항에 따라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밑에 판례는 쉬워요. 이 피고인 피의자가 주체잖아요. 주체고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결정권은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뭐 어디 나와 있다 그랬어요? 헌법 제 12조 4항 직접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결수가 변호인이 아닌 자 만나는 것도 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 만나는 것도 둘 다 뭐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 부분이 도표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변호인 말씀드렸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비변호인도 헌법상 직접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10조와 27조 사항에 따라서 간접 규정의 근거를 둬서 이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변호인 봅니다. 자, 변호인은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는 없고 형사법 34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헌법 제37조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면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앞페이지 가보면, 앞페이지 여기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37조가 나와요. 이 헌법 조항인데 읽어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 제37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 놨느냐? 없어. 형소법에도 없어. 없고 형집행법에 있냐? 교도관들이 그 따라야 하는 그 형집행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도소나 구치소. 거기에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헌법에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고 형소법에도 없고 형집행법에도 없어. 그러니까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이게 보장되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변호인의 접견권도 여기잖아요. 여긴데, 자,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어디? 헌법 제37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어 없어? 실제로 없어. 이게 실제로 없어. 실제로는 그런 제한이 없어. 응?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왜 그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냐?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 변호인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변호인이 뭐 교도소 구치소 가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딴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 상대방이 지금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표리 관계잖아요.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반사적 혜택으로 변호인도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야. 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형사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이 아닌 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이 되려는 자의 판례에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만나는 자가 피의자 피고인이다 보니까 양자는 표리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킨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판례가. 됐나요? 자, 됐고 그 두 가지를 다 각각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 판례인데, 옛날 판례인데 여긴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왜? 헌법에 나와 있지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형소법에 근거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소법상의 권리이고 헌법상 권리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형소법이 법이잖아요. 법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법령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법령이 있다 없다? 실제로 이런 법령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한 규정이 없다.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밑에는 뭐냐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죠. 되려는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렇지. 피의자 등과 만나는 것이고 피의자 만나는 것은 서로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변호인의 접견권도 형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시킨다. 누구를 만나니까? 체포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다니까. 그래서 서로 표리관계에 있고 그에 대한 반사적 혜택을 야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판례와 이 판례가 서로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헌재 판례는 그 야들이 뭐 실제 실무자도 아니잖아요. 대법관하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가 뭐 대법원 판례를 까부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자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전원합체 판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판례 모두 다 각각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헌법 제12조 사항 나와 있죠? 사항.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네요. 여기.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는 할 때의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은 사법 동그라미 사법 절차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속이 아니고 행정 절차, 행정 동그라미에서 이루어지는 구속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포함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게 되면 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속 사례가 바로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이것도 헌법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에 해당된다면 변호인 접견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거부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볼 건데 자,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있잖아요. 이것은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은요. 법령이든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모두 다 제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변호인은 말씀드렸죠. 헌법에 따라서 제한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법원 수사기관 제한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이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과의 접견권이든 비변호인이든 변호인의 접견권이든 만약에 침해가 되었을 때는 구제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